여기는 고담시. 지난 시간 올빼미 법정에게 참패를 맛본 보르스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틀어박혀 있었는데요. 곧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 알프레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보르스는 서둘러 바깥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윽고 그의 앞에 나타난 자는 지난밤 가져가지 못했던 그의 생명을 거두러 온 탈론이었습니다. 보르스는 능수능란하게 탈론을 상대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탈론은 고작 한 명이 아니었는데요. 수적 열쇠에 몰린 그는 서둘러 배트케이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케이브 역시 탈론의 침입을 허용한 상태였는데요. 보르스가 그를 상대하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던 바로 그때 알프레드의 도움으로 인해 탈론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 후 보르스는 탈론의 손목에 있던 전자장치를 빼앗고 몰려드는 탈론들을 피하기 위해 알프레드와 함께 벙커로 몸을 숨기는데요. 그 후 그는 전자장치에서 빼낸 부품을 알프레드에게 건네주며 조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알프레드에게 탈론들의 약점이 냉기인 것을 이유로 케이브 안의 온도를 영하까지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알프레드는 영하의 온도에선 보르스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걱정을 하지만 보르스는 자신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벙커의 바깥에선 탈론들이 문을 열기 위해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더니 굉장한 위용의 슈트를 입은 배트맨이 나타납니다. 배트맨이 탈론들과 대적하고 있던 사이 마침 알프레드는 탈론의 전자장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담시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암살 리스트였습니다. 암살 리스트에는 고담 시장은 물론 심지어는 고등까지 올라와 있었는데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배트맨은 고담시에 흩어져 있는 패밀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배트맨은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슈트에 탑재된 냉기 능력을 이용하여 탈론들을 상대하며 어느 정도 버티는 듯 했으나 그 많은 수의 탈론들을 모두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고 배트맨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바로 그때 영하로 내려간 온도 때문에 케이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박쥐떼가 나타나는데요. 이윽고 박쥐들은 탈론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냉기 때문에 탈론들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트맨은 반격에 나서는데요. 케이브 안의 탈론들을 모조리 제압한 배트맨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링컨의 사무실이었는데요. 이윽고 방 안에 들어선 배트맨이 보게 된 것은 널브러져 있는 탈론과 이미 죽어가고 있던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은 배트맨에게 쪽지를 건네주며 자신이 법정에 대해 조사한 정보를 브루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리고 브루스에게 고담시는 좋은 곳이니 포기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뒤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잠시 후 배트맨은 링컨이 건네준 정보를 조사해 법정의 근거지를 알아내는데 성공하고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이윽고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어릴 적 브루스가 왔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배트맨. 그리고 그곳엔 그의 바람대로 법정이 모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온 보르스는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했기에 굉장히 찝찝한 상태였는데요. 그들의 집단 자살의 의문을 갖고 있던 것도 잠시 알프레드가 나타나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를 다독이며 오늘 있을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드의 부추김에 보르스는 회사로 향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보르스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알프레드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잠시 후 배트맨이 도착한 곳은 어느 아동보호소였는데요. 배트맨이 건물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그물이 날아와 그를 낚아채고 그의 앞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의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배트맨이 그물을 끊어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이 의문의 인물은 자신의 장비를 챙기며 배트맨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모든 준비를 끝마친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브루스 웨인의 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에게 동생은 없다며 부정해보지만 의문의 인물은 어렸을 때 브루스의 어머니가 둘째를 유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데요. 그의 말처럼 브루스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둘째를 임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무렵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 둘째 아이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둘째 아이는 몸에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되고, 그런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어머니는 아이를 아동보호소에 맡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장소,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의문의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배트맨은 미친 소리라며 일축하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격돌하는데요. 배트맨은 그를 공격해보지만 그에겐 통하지 않았고 되려 반격당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인해 건물의 벽이 무너지고 배트맨은 추락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 로프를 발사해 의문의 인물을 끌어들이려고 해보지만 그의 슈트엔 비행 능력마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문의 인물의 슈트에 줄이 걸린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공격당하는 배트맨. 그를 공격하는 동안 의문의 인물은 자신은 고아원에서 쓸쓸히 형을 기다렸지만 결국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며 그를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데요. 그 후 그는 더욱더 하늘 높이 올라가 배트맨을 비행기 엔진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의문의 인물은 위기에 빠진 그를 보며 비웃기 시작하고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데요. 허나 그것도 잠시, 배트맨은 이미 그의 슈트에 폭탄을 부착시켜둔 뒤였고, 그렇게 의문의 인물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배트맨은 비행기에서 손을 놓고 고담실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허리띠에 있던 로프를 이용해 땅으로 추락하기 전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배트맨은 잠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잠시 후 그런 그의 앞에 폭발해서 살아남은 그의 동생이 나타납니다. 스콧 스나이더가 글을 맡고 그렉 카플로가 그림을 그려낸 배트맨 올빼미 법정, 올빼미 도시, 뉴오이 배트맨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배트맨의 새로운 빌런인 올빼미 법정과 탈론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스나이더의 복잡하지 않고 빠른 전개의 스토리텔링과 마치 배트맨을 그리기 위해 태어난 듯 아주 찰떡같은 작화를 자랑하는 카플로의 그림이 만나 새로운 위기에 맞닥뜨린 배트맨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뉴오이 배트맨 시리즈의 일권이면서 아주 재밌는 작품이기에 입문작으로서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며, 배트맨의 수많은 고전작들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았지만 책에는 알프레드의 아버지가 탈론을 맞닥뜨렸던 스토리와 일권에서 등장했던 의문의 소녀 로이 하퍼와 배트맨의 첫 만남, 그리고 뉴오이로 넘어오면서 리부트된 빌런 미스터 프리즈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단편 이슈가 실려 있는데요. 미스터 프리즈의 기원 같은 경우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빌런이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설정이 붙어 있었지만, 뉴오이를 통해 갑자기 설정이 바뀌어버려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 시공사를 통해 국내 출간되었으니 리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과 단편 이슈들, 그리고 형과 동생의 싸움의 최후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